네, 반갑습니다. 닥터성의 사장만세. 자,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가압승계 증여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압승계 증여특례 제도에 대한 요건, 그리고 증여세 계산, 그리고 비사업용 자산,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 가압승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여특례에서 증여자 요건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요건 중에 하나가 증여인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압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4대 보험 등록만 돼 있으면 이게 실질 경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출근을 해서 가압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라야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자를 하실 때 이런 증여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덥석 이렇게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증자를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증자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특례 대상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포함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증여자 요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수증자 요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일단은 상속인이어야 됩니다. 상속인은 뭐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 자녀와 배우자를 말하죠. 그래서 상속인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증여 신고를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때까지 이 가업에 종사를 하면 됩니다. 즉, 임원으로 등재가 되거나 근로자로 등재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1인에게만 이 특례 제도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2인 이상 자녀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일 경우에 이 증여특례를 고려하실 때 특정한 자녀 한 분에게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즉 2인 이상 자녀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제는 이제 5억까지 한 사람한테만 공제가 됩니다. 5억까지만 공제가 된다라는 거. 즉 과거에는 증여세 계산을 할 때 5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혹시 이 2인 이상 자녀에게 적용이 가능하면 혹시 공제도 각각 5억씩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제는 합산해서 5억까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증여특례를 실행을 할 때 증여세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증여가액 한도는 100억입니다. 증여가액 한도는 100억까지만 된다. 그리고 증여공제는 5억을 해줍니다. 증여공제 5억을 해주고 그리고 과세표준 30억까지는 10%. 즉 증여가액 35억이면 5억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이 30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증여가액 35억까지는 10%입니다. 즉 과세표준으로 30억까지는 10% 그리고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증여특례는 자 일반 증여는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되게 되면 다시 이 상속이 개시가 될 때 이제 상속세에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특례는 증여 후 10년이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굳이 뭐하러 증여특례를 실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망을 하게 되면 또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 증여특례를 실행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 가업 상속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업무 무관 자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징여특례를 실행을 할 때 업무부관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업무부관 자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임대용 부동산은 당연히 이 업무부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뭐 나대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토지를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업무용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죠. 자, 비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만기 3개월 이상 금융상품도 다 비사업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 3개월 이상 금융상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직전 5개년 말 평균의 150% 초과 과다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과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죠. 하지만 혹시나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고 하면 이 직전 5개년 말 평균의 150% 초과 과다 현금도 업무부관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준 거, 이 대여금도 업무부관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금, 이제 법인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떤 특별한 항목이 없이 그냥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이제 업무부관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투자 유가 증권, 즉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놓은 이런 이제 투자 유가 증권이라든지, 어쨌든 뭐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나 해외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이제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이제 업무부관 자산으로 보겠죠. 자, 업무부관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징여특례를 실행하고 나면 사후관리 요건이 있죠. 이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증자가 징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징여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제 직원으로 등재되거나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징여를 받은 이 수증자는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반드시 취임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공동 대표이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자 대표이사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단독 대표이사도 가능하고요. 징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는 또 징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7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징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고, 또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징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 됩니다. 즉, 징여특례로 징여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 지분을 뭐 배우자한테 징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징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가업을 뭐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년 이내에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가압승계 징여특례 실행한 걸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 한번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징여특례를 실행할 때 징여자 요건을 한번 알아봤죠. 징여를 하는 사람의 요건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징여세 계산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죠. 과세표준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20%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징여특례에 적용되지 않는 이제 업무부관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죠.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부관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징여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 일반 징여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업무부관 자산 때문에 징여특례, 이 좋은 제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부관 자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징여특례를 한 후에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주변 동료 사장님들하고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